여러분, 대한민국과 미국이 경제동맹, 안보동맹에 이어서 말입니다. 이제는 기술동맹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계획이 돼 있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0일 날 옵니다. 이때 말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안보나 경제동맹보다가 더 공고한 기술동맹까지 이어질 거다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 디커플링은 탈동조화란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중국의 경제와 한국의 경제가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와 미국의 경제가 함께 가는, 중국의 경제는 함께 가지 않는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짙어져서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미국과의 어떤 경제동맹이나 기술동맹 전체를 지금 반대한다는 이야기. 저는 이거를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제2의 사드 보복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걸 봐서는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까지는 황구시보, 공산당 기간지인 황구시보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미국과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뭐 이런 경고라고도 저는 해석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거거든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방문을 하면요 21일쯤에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도장을 찍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지도에서도 완전히 드러납니다.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켜버립니다. 중국을. 미국이 이 대한민국과 일본,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까지 엮어서 말입니다.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경제 블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을 뺀 공급망 어떤 사슬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한국은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엄포를 놓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요 진짜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제2의 사드 보복 같은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한미 간에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이 가까워지는 밀착도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것도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경제동맹에 이어서 하나 더 그 밑에 보면 반도체 등 공급망과 한미 기술동맹도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는 차원을 더 높여가겠다는 거예요. 차원을 더. 무슨 얘기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날 오는데 그날 말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을 달려갑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을.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권력자가 대한민국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간다고요? 삼성의 공장을 간다. 반도체 공장을. 지금 삼성은 진짜 불이 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동선까지 마련하고 설명도 직접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의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한미 기술 동맹의 요체는요, 반도체의 어떤 동맹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만, 대한민국, 일본 이렇게 4국이 G4 동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경제의 어떤 경제의 블록화로 기본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요. 첨단 기술의 동맹을 통해서 첨단 기술의 공급망도 재편하겠다.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현실화. 이렇게 되면 중국이 보복 안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요. 언제든 중국은요. 대한민국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본적으로 한국만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현재까지는 12개국이 대상인데 12개국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되면 한국만 제재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전부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재하는 순간 중국이 그에 따른 고립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괜찮을 거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반도체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부품이나 설비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사드 보복 같은 그런 보복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드 보복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요.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면 그게 현실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저는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시 봉쇄령 보세요. 상하이라는 큰 도시도 봉쇄해버리잖아요. 베이징이라는 도시는 다 봉쇄는 안 했지만 지역적으로 봉쇄를 해버리죠. 봉쇄는요 여러분 사람이 아예 안 다니는 거예요. 지하철이고 버스고 택시고 아무것도 안 다닙니다. 사람도 못 다니게 하는 게 봉쇄예요. 그야말로 집에 가둬놓는 겁니다. 그런 게 가능한 게 중국이거든요. 그런 게 가능한 게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저는 보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말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말입니다.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안미 경중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 특히 수출의 거의 30% 가까이가 중국으로 수출되잖아요. 반도체는 40%예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수출하는 게 25% 뭐 왔다 갔다 합니다. 25%. 그런데 홍콩을 우회하는 수출까지 포함을 하면 이게 30% 가까이 되거든요. 때문에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한테 보복이 오면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우리는 뭔가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말입니다. 중국의 보복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그에 대한 방안도 하나씩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치면요 당황하기 마련이고요. 있는 것마저도 내주는
그런 최악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아마 이미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당연히 준비를 해가면서 중국의 보복도 우리는 솔직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게 중국의 어떤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초격차 기술로 우리는 중국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수출의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공급망이 재편이 된다면 그 재편된 데다가 우리는 부품과 반제품을 수출하면서 뭔가 다변화된 위험을 분산시키는 그런 정책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여러 차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국의 보복은 어떤 시기로든 있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준비 태세가 중요하다. 여러분도 저도 그에 대한 준비 태세 반드시 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해가야 되는 것은요, 위기 속에 오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현금을 쌓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